안녕하세요. 하승민입니다. 네, 오늘은 두뇌 건강 영양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두뇌 건강에 관심을 가지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오랫동안 두뇌를 건강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네,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치매 환자가 급증하는 그러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중앙치매센터의 결과를 보면 2020년 현재 우리나라 노년 인구의 비율 60세 이상 인구의 숫자가 한 1200만 명 정도. 그런데 그 중에 치매 환자는 약 83만 명. 그래서 60세 이상의 인구 중에 약 7.2%가 치매를 지금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연령대를 65세 이상으로 상향을 해보면 약 10.3%가 치매가 발병하는 것으로 밝혀졌고요. 지금 이 추세대로 치매 환자가 증가하게 되면 2050년이 되면 300만 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숫자로 알아보는 치매, 지금 현재 매 12분마다 치매 환자가 한 명씩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 15분이었는데요. 이게 이제 숫자가 좀 줄었습니다. 더 많이 이제 발생한다라는 사실을 이제 반증을 하고 있고요. 환자 1인당 돌보는 비용이 연간 한 2천만 원 정도, 사회적 비용은 약 10조 원 정도가 소비가 되고요. 이제 이 치매 환자를 돌보기 위해서 하루에 6시간에서 9시간 정도가 소요된다라고 하는 그런 수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치매는 남성보다는 여성분들에게서 훨씬 더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전체 치매 환자 중에 70%가 여성이고 남성은 약 30% 정도 차이가 나는 이유는 여성 호르몬의 영향이 큰 것으로 이렇게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갱년기가 되면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급격하게 감소가 되는데요. 이 에스트로겐이 평소에는 신경 보호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감소가 되면서 이제 수면장애나 정서장애, 또 기억력이나 또 두뇌의 기능이 감퇴되는 것이 촉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여성들이 남성보다 수명이 길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두뇌 기능은 저하될 수밖에 없어서 치매 발생률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이렇게 추측이 되고, 지금 이렇게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가로축은 이제 치매 단계, 그리고 이제 세로축은 뇌에서의 변화를 보여주는 그런 그래프인데, 가로축에서 MCI는 경도 인지장애, 이제 치매 전 단계를 나타내고요. 그 다음 단계가 치매 단계입니다. 치매 단계인데 이 경도 인지장애 치매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이 단계 훨씬 이전에 보통 한 15년 정도 이전에 그런 베타 아밀로이드가 축적이 되기 시작합니다. 첫 단계에서 베타 아밀로이드가 축적이 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타우 단백질이 축적이 되기 시작하고요. 아직까지도 이제 임상적 어떤 변화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뇌 구조가 변하게 되는데 뇌가 이제 수축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경도 인지 장애, 약간 내가 두뇌 기능에 문제가 있다라고 느끼기 시작하는 경도 인지 장애가 되면 그때서야 이제 인지 기능 저하가 나타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치매 단계 가면 임상적 기능 저하가 발생하면서 실생활에 장애를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좀 다행인 것은 베타 아밀로이드나 타우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미리 이제 검사를 받아서 지금 이러한 이상 단백질들이 축적되고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가 많이 걱정이 되신다거나 아니면 기억력 저하가 의심이 되시는 분들은 빨리 가서 검사를 받아보시면 베타 아밀로이드가 혹은 타우 단백질이 축적이 되고 있구나. 그때부터 이제 관리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치매는 원인이 명확하게 이제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치매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역학조사를 실시해서 치매의 가능성을 높이는 그런 어떤 계기를 찾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원인을 찾는 방법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역학적 근거에 의한 치매 예방과 전망이라는 논문에서 치매의 어떤 영향 요인에 대해서 좀 잘 분석을 해놓은 부분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치매의 가능성을 높이는 그러한 요인으로는 유전 요인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혈관 문제가 중요합니다. 심혈관계 질환, 당뇨, 고혈압이나 콜레스테롤 높을 경우에 치매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라고 하고요. 생활습관 측면에서는 흡연 과음, 식사 측면에서는 포화지방산의 과잉 섭취, 그리고 혈관에 호모시스테인이 많이 축적이 되어 있을 경우에, 그리고 이제 정서적인 부분에서 우울증이나 스트레스가 치매의 위협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되고요.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는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치매의 가능성이 낮아진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가 있고요. 중요한 부분은 사회적 관계 및 참여, 네트워크를 잘 형성하시고 친구분들 많이 만나서 대화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두뇌 자극 행동, 책을 읽는다거나
아니면 일기를 쓴다거나 이러한 두뇌를 자극하는 행동이 이제 예방 요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생활 습관 측면에서는 신체 활동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운동은 두뇌의 기능과 신체의 기능은 바로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운동을 많이 할수록 두뇌의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에는 잘 조절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식사 측면에서는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는, 예를 들면 지중해식 식단이라던가 아니면 또 영양소 중에서는 다가불포화 지방산, EPA, DHA에 해당되는 오메가3 지방산, 그리고 이제 어유, 비타민 B군, 또 항산화 비타민, 비타민 C나 비타민 E가 도움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관련 효과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내용 정리해 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자료 내려받게 하셔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연구 결과를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만이 이제 그 치매의 위험성을 높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복부 비만과 치매의 발병 위험이라고 하는 주제로 연구가 진행됐었습니다. 이제 65세 이상의 정상 체중 기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비만이 아니라 정상 체중을 갖고 계신 분들 중에서 복부 비만일 경우에 남성의 경우에는 치매 위험도가 15% 정도 증가하게 되고요. 여성은 23% 증가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가 2019년도에 발표가 됐었고요. 운동이 상당히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여기에서는 경도 인지장애 판정받은 집단을 4그룹으로 나눈 다음에 경도 인지장애 판정 전후에 계속 운동을 꾸준히 해온 그룹, 그 다음에 판정을 받은 다음에 운동을 시작한 그룹, 판정을 받은 다음에 운동을 중단한 그룹, 그리고 전혀 판정 전후에 전혀 운동을 안 하는 그룹으로 나누어서 조사를 해보니까 치매로의 이완 확률이, 네, 운동을 많이 한 그룹이 4.8% 정도, 운동을 거의 안 한 그룹이 8.7% 정도, 그래서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두뇌 기능이 어느 정도 저하된 상태에서라도 운동을 하시는 것이 치매로 악화될 가능성을 훨씬 더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그런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들은 외국 논문에도 많이 발표가 된 그런 내용들입니다. 주 3회 이상 운동을 하시는 그룹과 주 3회 이하로 운동하는 그룹의 그 치매 발생률의 차이가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네,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가 치매를 발생시키는 위협 요인으로는 과음, 흡연, 고혈압, 당뇨, 뇌 손상, 고콜레스테롤, 또 우울증, 스트레스, 또 비만, 운동 부족 등을 꼽을 수 있고, 특히 이제 현대인들 스트레스가 많은데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뇌세포의 손상 정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스트레스 관리 잘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그런 조건들은 건강한 식사, 채소와 생선, 그 다음에 운동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인지기능 활동, 읽고 쓰기, 그 다음에 사회적 활동, 자원봉사, 오메가3 등 좋은 지방, 비타민, 항산화 영양소 등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튼튼한 심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우리 그 두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영양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영양소는 이제 은행잎 추출물이고요. 은행잎 추출물은 기억력 개선과 혈행 개선 2가지 기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은행잎 추출물 안에 함유되어 있는 플라보놀 배당체는 그 뇌에서의 항산화 작용, 뇌 혈류 개선을 통해서 뇌세포를 보호하게 되고요. 혈소판 작용을 억제해서 뇌혈관이 막히는 것도 억제합니다. 그리고 베타 아밀로이드의 축적을 억제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외에 이제 오메가3, 특히 DHA 같은 경우에는 두뇌의 구성 성분이기도 하고 인지기능 유지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들이 상당수 발표가 되었고요. 그 외에도 비타민 D와 비타민 C, 프로바이오틱스도 우리 두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 연구 자료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네, 항산화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비타민 C, 그리고 비타민 D, 네, 비타민 미네랄들이 이제 두뇌 건강, 인지기능 유지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고요. 그 외에 또 오메가3 지방산, 또 생선, 어유, 다가불포화 지방산과 항산화 보충제를 같이 섭취를 했을 때 두뇌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결과들,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도 두뇌 건강에 도움이 된다. 이 이유는 우리가 장의 그런 어떤 건강과 뇌의 건강은 바로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일과 채소를 많이 섭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들도 많은데, 이 과일과 채소 안에 들어있는 그런 파이토케미칼, 식물 영양소들이, 식물 화합물들이 두뇌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다수의 연구 결과들이 계속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식물 영양소 중에서 퍼플 계열에 해당되는 그러한 식물 영양소가 두뇌 건강에 특히 도움이 된다라고 하니까 평소에 이러한 과일과 채소를 충분하게 섭취하는 식습관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두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영양소와 두뇌 건강 관리 방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치매라고 하는 질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젊었을 때부터 잘 관리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중에 뭐 영양 관리도 중요하고 생활 습관 관리도 중요하고 운동 중요하고
또 대사증후군, 심혈관 질환, 콜레스테롤 이런 부분들도 잘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오늘 들으신 내용 잘 기억하시고 실천하셔서 두뇌 건강에 걱정 없는 그런 미래를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